트럼프가 폭로한 쿠바의 사기극이 방금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경찰은 보아비스타에서 3대의 차량에 숨겨져 있던 21명의 이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호라이마에서 이들 중 18명은 BR-401을 통해 비밀 이주 경로로 내몰린 쿠바인들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이 사건은 쿠바 독재 정권의 선전이 숨기려 했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은 섬을 떠나 칸으로 국경을 넘고 결국 브라질 북부에서 미립국 브로커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작전은 5월 22일 밤에 이루어졌으며 불법 운송 혐의로 2명의 브라질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낙원에 대한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도로에서의 경찰 단속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네트워크와 혼란스러운 이주 상황에 동조하는 정권들에 대한 단속이 누가 도망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도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허구를 폭로합니다. 왜 많은 쿠바인들이 위험한 길을 택할까요? 브라질은 어떻게 이 위기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분더덕이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보아비스타의 BR-401 도로변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단속반은 같은 도시에서 차량 2대를 더 발견했고 그 안에서 15명의 이민자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 그룹에는 18명의 쿠바인, 2명의 중국인, 그리고 1명의 IT인이 있었으며 어린이와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도적 구조로 처리되었고 체포된 2명의 브라질인은 연방경찰로 이송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형법 232A조에 명시된 불법 이민 촉진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그리고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바로 미립국 브로커들의 수법입니다. 국경을 아무런 보호나 안전, 목적지에 도착할 보장도 없이 넘으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BR-401번 도로는 이 움직임에서 가장 민감한 경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보아비스타와 가이아나 국경 지역을 연결하며 최근 여러 작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쿠바인들이 사용하는 이 논리는 당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바나에서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으로 출발해 육로로 이동하고 타쿠투강을 건너 본핌으로 향한 뒤 도로를 따라 보아비스타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며 중개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치적 사기가 드러납니다. 좌파는 쿠바를 혁명적 존엄성의 상징으로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쿠바인들이 어린이와 노인을 데리고 브라질 최북단에서 불법 차량을 타고 대거 탈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교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독재, 정전, 부족, 탄압, 그리고 미래가 없는 그 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자기 국민을 탈출길로 내모는 정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2일의 작전은 단독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5월 16일 경찰은 같은 BR-401 도로에서 뒷좌석이 없는 차량에 2살과 4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의 쿠바인을 발견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또 다른 작전에서 31명의 쿠바인, 이 타쿠투강을 칸으로 건너 가이아나에서 온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3월 31일 PRF는 마쿠시스 다리에서 34명의 쿠바인을 구조했고 그들을 본핌에서 보아비스타로 데려가던 브라질인 미립국 브로커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범죄의 패턴, 경로, 반복성을 보여줍니다. PRF의 자료는 그 심각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5월까지 호라이마 연방고속도로에서 189명의 이민자가 구조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31명의 미립국 브로커가 체포되었고 불법 운송에 사용된 31대의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구조된 이민자 중 약 91명은 쿠바인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 사건을 단발성 사건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를 무너뜨립니다. 호라이마는 더 이상 옛날 북쪽으로 가는 경로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문이 되면서 쿠바인의 비정규 이주 경로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연방도로경찰도 차량 내부의 가혹한 현실을 설명합니다. 승객들이 비좁게 몰려있고 차량은 정원을 초과했으며 번화한 고속도로에서 도주 위험도 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취약한 이민자입니다. 정식 서류도 없고 경로에 대한 통제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증가는 난민 신청에서도 나타납니다. 2024년 법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쿠바인들의 난민 신청 건수는 22,288건으로 그해 전체 신청의 32.7%에 해당합니다. 2025년에는 그 수치가 41,9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제이주관측소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그해 브라질에서 접수된 전체 신청의 55.4%를 차지했습니다. 쿠바인들은 더 이상 부차적인 집단이 아니었고 이주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왜 BR401 사건,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도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구를 궁핍에 가두고 그 인구가 도망칠 때 세상을 탓하는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워지면 일부 이동 흐름은 남아메리카를 통해 내려가려고 합니다. 브라질 국경이 더 취약해 보일 때 밀입국 브로커들은 그 틈을 노립니다. 조직 범죄는 빠르게 적응하고 국가가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로가 영구적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해석에서 거론됩니다. 그의 강경 정책이 고위 정권과 불법 이민 네트워크에 압박을 가해 기존 내러티브에 안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인도적 수용과 범죄 대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호라이마를 국경 범죄 조직에게 쉬운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쿠바 독재 정권은 정치적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그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18명의 쿠바인들, 은 정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세대의 차량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에서의 삶이 숨막힐 정도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규적인 경로로는 그 절망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은 하바나 군부와 연관된 구조에 대한 마르코 루비오의 제재로 강화되었고, 이는 핵심적인 문제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쿠바 혁명을 지키고 있는 것은 쿠바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쿠바 국민이 그 혁명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18명의 쿠바인, 이 브라질 북부에서 경찰 작전에 걸려들 때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이야기는 길 위에서 무너집니다. 브라질에서의 단속은 단순히 비정규 이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 에너지, 자유,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독재가 초래한 인간적 피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여기 브라질에는 여전히 그 정권을 옹호하고 우리에게 정치적 본보기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윌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